안녕하세요. 박준서 세무사입니다. 저는 한국 세무사고요. 온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 여기 준비한 자료가 한국 기준으로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어차피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는 한국에서 보면은 거주자이면서 또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비거주자가 되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득을 버셨을 때, 과연 어느 나라에 신고를 해야 될지, 한국에서 소득이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이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세금 신고를 할 건지,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할 건지, 그 애매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 판단을 보면은, 일단 한국 기준으로는 소득세법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3번에 보시면은 2번 3조의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183일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있고, 세 번째는 재산 상태를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세법을 보시면은, 마지막에 있는데, 인도네시아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은 틀린데, 인도네시아에서 거주를 하거나, 그 다음에 12일 183일 똑같죠?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거나, 그 다음에 3번은 인도네시아에서 앞으로 거주할 의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이제 뭐 본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 보시면은, 소득이 양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지금 온 이후로 여기서도 발생되고, 한국에서도 좀 발생이 되는데, 어디서 신고를 할 것인지. 근데 결국은 거주자면은, 만약에 한국 거주자다. 그러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합산과세를 해야 돼요. 결국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일단은 합산을 해서 한국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빼주고 한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신고를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그걸 파악을 하지만 뭐 인원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상관을 않겠죠. 또 대부분의 세법 규정이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 법령 보시면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돼 가지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다른 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증여와 상속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세법 조문도 상속세와 증여세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이나 소득을 이전할 경우에는 증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는 거는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같은 개념인데 일단 약간 틀린 점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상속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규정 자체가 만약에 상속세가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거주자다. 그러면은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근데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납세 의무가 생기죠. 그리고 상속 공제 두 번째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살아생전 지금 현재
무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뭐 재산을 증여를 한다, 무상으로 준다 할 경우에는 공제가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6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자한테 6억까지는 그냥 주시면 돼요.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관한세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 좀비속은 5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식선에서 대부분 알고 계시면은 여러 가지 좋을 겁니다. 그런데 비거주자,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납세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은 상속세랑 증여세랑 똑같이 1억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세율. 나머지는 다 똑같죠. 한 가지 증여공제만 없다. 두 번째로 상속세를 보시면은 상속세도 상속공제가 틀려요. 상속은 배우자가 있을 경우, 만약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살아 계세요. 그러면은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안 계시다, 그럼 5억. 그 다음에, 배우자. 그런데 비거주자,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비거주자이시다, 그러면은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만 됩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똑같이 10%부터 50%까지 초과 누진세율 똑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영향이 없고, 또 증여를 할 때 어떤 게 제일 유리하냐? 이건 한국 입장입니다. 일단 생각해 보시면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증여자와 수증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생각해 봤을 때는 모든 경우에는 다 납세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비거주자한테 비거주자가 받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이신 분이 자녀분도 만약에 비거주자이고 현재 인도네시아에 있는 재산을 증여를 한다면은 없겠죠.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법령에 보면은 1촌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 상속 관련돼서는 증여 상속세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령에서. 근데 만약에 이 인도네시아에서 뭐 세금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있겠죠, 이게. 이 나라에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됐고. 그래서 비거주자 판단 이제 살짝 돌아가서 아까 183일 이상 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고 재산 상태를 따져라. 근데 판례를 보면은 굉장히 좀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때는 거주자로 갔다가 어떤 때는 비거주자로 갔다가. 그래서 비거주자와 비거주 판정을 보시면은 사례 1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내 체류 일수가 넘어요. 만약에 뭐 1년을 살았어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돌아가가지고 1년 안에서 만약 300일을 살았다. 기준이 넘었어요. 그럼 당연히 거주자죠. 근데 사례 2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경우이지만 기준을 초과를 했어요. 1년에 300일을 한국에 살았어요. 그런데 비거주자가 됩니다. 좀 기준이 좀 애매하죠? 근데 사례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준 미달인데 거주자를 또 봐요. 반대로. 아까 법이랑 좀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례 4번, 5번 보시면은 아까 이제 가족이 국내에 거주를 하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 재산 상태가 국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사례 4번, 5번이 바뀌어요. 근데 결국은 세액이 좀 작고 세액이 많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당연히 법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겠지만 세액이 크고 이게 좀 약간 애매하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비거주자로 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좀 따져보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모든 세율은 좀 그렇고, 대부분의 세율이 초과 누진세예요. 용어가 좀 어렵죠. 사람들이 말하는데 상속세는 50%다 얘기를 해요. 근데 50%가 아닙니다. 1억까지는 1억 이하, 1억까지는 10%예요, 10%. 그 다음에 1억 초과 5억까지는 20%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초과 누진세예요, 누진세. 지금 인도네시아 개인 소득세율도 5%부터 35%까지 초과 누진세죠. 한국 그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 법인세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 법인세만 22%로 이제 단위세율로 적용이 되는 거고, 또 간단히 보시면은 과세표준 구간별 증여세 적용이면 1억까지는 10%, 4억 초과, 그러니까 1억이 넘어가서 5억까지는 20%, 그 다음에 30%. 근데 누진공제는 그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6억이다 그러면 6억에 대해서 30%를 곱하고 나머지 그 차액분 밑에서 세율이 작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6억이다 그러면은 5억 초과 10억 이하니까 30%를 곱하고 6천만 원을 빼주면 세액이 나오겠죠. 간단하게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을 살짝 해볼 건데, 일단 제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1억 5천만 원, 어머니가 1억 원을 저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럼 직계존속은 아까 공제가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공제를 하고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만약에 어머니가 먼저 증여를 했다면 어머니에서 빼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했으면 할아버지에서 5천만 원 공제해서 1억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저한테 1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0%, 1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할아버지가 저한테 줄 경우에는 중간에 세대가 한 단계 건너뛰니까 거기에 대해서 30%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1.3 곱해서 1억 3천만 원이 되고, 어머니는 따로 계산하는 거니까. 증여세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랑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랑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1억에 대해서 1천만 원. 그래서 제가 신고할 증여세는 2억 3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년 이내에 할아버지가 1억 5천만 원, 할머니가 1억을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한테 1억 5천만 원, 1억을 증여를 했을 경우도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준 거는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을 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1억이니까 2억 5천만 원에서 직계존속 공제를 5천만 원 해서 2억 원을 받는 거죠. 그럼 2억에 대해서 아까 초과 누진세 적용을 하면 3천만 원이 나오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세대를 건너뛴 증여이기 때문에 1.3을 곱해서 3억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증여를 2억 5천만 원씩 했는데 차이가 좀 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절세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제. 10년 이내에 처음에 이제 조건을 단 경우가 10년 합산이에요. 예전에 이제 절세 전략으로 한창 유행했던 때가,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증여를 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예전에는 뭐 1,500만 원이었지만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10년 뒤에 넘어가는 순간 다시 2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계속 매년 10년마다 그거를 증여를 하면은 세금 없이 계속 자식한테 증여가 되는 거죠. 절세 전략 하나죠. 그러니까 생전에 무상으로
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이제 증여고, 사후에 이제 돌아가실 경우에, 나오는 세금이 이제 상속세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조건 단 것도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1억 원, 어머니가 증여를 1억 원을 했을 경우, 이건 4년 증여예요. 10년 내기 때문에, 증여를 10년 내에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그러면 이 증여 재산은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상속 재산에. 그래서 10년 이내 아버지가 1억 원, 어머니가 1억 원, 아버지가 이제 10년 안에 돌아가실 경우, 자녀는 많으면은 공제가 좀 크겠지만, 자녀 뭐 10명까지는 대부분 상관이 없어요. 기본 공제, 일괄 공제 5억으로 끝나기 때문에 자녀는 상관이 없고, 상속 재산이 건물, 금융재산, 현금, 채무가 있어요. 건물하고 금융재산, 현금에서 채무를 8억을 빼면 41억에서 8억이 되죠. 그러니까 사전 증여재산 1억 원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1억이 될까요? 사전 증여재산 2억인데 왜 1억이 될까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억 원을 증여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전 증여재산으로 1억을 플러스를 시켜요. 그래서 장례비 빼고 과세가액은 33억에서 1억 사전 증여재산을 포함하고 장례비를 빼면 33억 9,500만 원이 됩니다. 상속공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배우자 5억, 기본 일괄공제 5억 해서 10억이 공제가 돼요. 그래서 금융재산 공제는 금융재산 공제가 있고, 그래서 상속공제 되는 부분이 12억.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33억 9,500만 원에서 12억을 빼고 곱하기 40%. 아까 말한 초과 누진세율 40% 마이너스 공제 금액 있죠. 그래서 7억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증여 재산을 중간에 사전 증여 재산 1억을 포함을 시키면 처음에 만약에 증여 재산이 그 하나뿐이 없었다. 그러면 증여세액이 얼마일까요? 1,000만 원도 안 냈겠죠. 1억에서 자녀가 만약 성인이면 5천만 원을 빼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 10%니까 500만 원을 냈겠죠. 그런데 이 사전지정의 재산이 이쪽으로 포함되는 순간 상속세가 세율 자체가 높아져요. 이해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공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상속증여재산 1억이면 그냥 1,000만 원 납부를 했다. 그러니까 10%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40% 적용이 돼요. 상속세에 들어가는 순간 세율 자체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증여재산 공제를 500만 원 제가 5천만 원 공제하고 증여세 5천만 원에 대해서 10%니까 500만 원이죠. 이 500만 원만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증여를 하고 상속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납부할세액이 결론적으로 7억 1,300만 원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상속세 절세 전략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국외재산을 증여를 할 경우에는 세금이 없다. 하지만 그 비거주자인 국가에서 세금이 있다면 또 틀려지겠죠, 얘기가.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하고 그리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분산으로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거나 할아버지가 뭐 며느리한테
며느리한테 주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주거나 여러 가지로 분산을 시켜서 이거 상속 같은 경우에는 합산을 다 하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직계 비속 아니면 상속인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는 10년이지만 상속인, 그러니까 받는 사람,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재산을 받으면 제가 상속인이 됩니다. 저랑 이제 어머니가 살아계실 경우에는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 와이프가 재산을 받는다 그러면 상속인 이외의자가 받는 거예요, 증여를. 그럴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분산 증여,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10년 안에, 5년 안에, 5년 이후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증여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 증여하고, 계속 증여하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로 나눠서 증여를 하면 세율 자체가 좀 적게 절세 전략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이제 한국이나 뭐 여러 국가에서 많이 올랐지만 오르기 전에 증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산 가치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증여를 하는 거랑 나중에 오른 다음에 증여하는 거랑은 세율 차이가 좀 크니까 그 부분도 염두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증여세를 납부를 하고 가산세나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절세일 경우도 큽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금융정보라든지 뭐 카드, 금융정보 여러 가지 면에서 국세청에 다 보고가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투징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산세, 신고 불성시 가산세, 뭐 납부를 안 했으면 납부 불성시 가산세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고 의무자가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의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거주자나 내국법인. 근데 신고 의무자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매월 잔액이 5억을 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넘죠? 아닌가요? 신고 기간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좀 커요. 과태료나 아니면, 50억, 연 50억을 초과하면 형사처벌하고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금융정보 자동 교환이 있는데, 이 부분이 108개 구간, 아까 말씀을 전에 좀 드렸는데, 매년 각 나라마다 108개국 교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일본에 뭐 계좌가 있고 여기 계좌 있고 어디 계좌가 있다 그러면 다 통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져 나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신고 의무자가.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금융이나 뭐 정보가 다 교환하고,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신고를 해야지 이게 좀 빠져나갈 수 있나 없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나중에 뭐 과태료라든지 좀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